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험 분쟁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바로 각질 가시세포종, 흔히 각화극 세포종이라고 불리는 질환하고 관련된 보험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낯선데요. 각질가시 세포종이라니 무슨 무서운 같기도 하고 그냥 피부에 나는 혹 같은 단순 질환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도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질병인데요. 의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리검사 결과지를 보면요. 편평세포암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암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애매함이 단순히 의학적 해석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직결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들어두셨을 텐데 막상 이런 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이건 암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서에 찍힌 코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질환의 한국표준 질병분류라는 KCD 코드가 붙습니다. 주로 L85.8 같은 피부질환 코드가 붙거나 D23 같은 양성종양 코드로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C44, 즉 피부암 코드가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갈립니다. C44라면 적어도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코드나 D코드가 찍혀버리면 암보험금은 지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데요. 똑같은 병인데 진단서 한 장에 어떤 코드가 적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수백만 원, 또 많으면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치의가 L코드로 적었으니 암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보험약관을 꼼꼼히 보시면 암의 진단 확정은 단순히 코드가 아니라 병리학적 검사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미경으로 조직을 확인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건데요. 병리검사에서는 각질가시세포종이 슬러시 3, 즉 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국제기준을 통해서도 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병리 결과보다 진단서에 적혀있는 코드가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경향도 주치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코드를 기재했는지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억울하게 암보험금을 놓치는 사례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요. 바로 과거에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증상이 미비한 피부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으로 보지 않고 소액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질가시 세포종이 그 기준에 해당하느냐는 건데요. 육안으로 보면 사마귀처럼 보이고 저절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는 흔히 이건 증상이 미미한 피부암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병리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변 조직을 침윤하거나 드물지만 전이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단순히 증상이 미미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 중에서도 환자는 분명히 수술까지 했고 조직검사에서 악성 형태의 분류가 나왔는데 보험사는 끝까지 이건 증상이 미비한 피부암이니까 소액 지급만 가능하다, 소액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다투게 됐는데 핵심은 병리검사 결과랑 그 의미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병리보고서와 의학논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병리검사 결과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병리검사에서 M8071/3 같은 형태의 분류가 확인이 된다면 그건 국제적으로 악성 종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과정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재수술, 방사선 치료 같은 암에 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는 단순히 피부질환이 아니라 암 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고요. 보험 전문 변호사처럼 보험금 분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서류를 해석하고 논리를 세워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각질가시 세포종은 단순히 피부에 났다가 사라지는 작은 혹으로만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악성으로 분류가 되고요. 실제 전이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종양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문제에서도 단순히 코드가 L85.8이니까 끝!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코드 때문인데요. 하지만 약관은 병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암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병리검사 결과를 확보를 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보험 상품에 있던 증상이 미미한 피부암이라는 조항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각질가시 세포종을 축소를 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미미하다는 건 육안으로 봤을 때 얌전해 보인다는 것일 뿐이지 병리학적으로 악성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각질가시 세포종은 애매한 이름 때문에도 그리고 서로 다른 코드 때문에도 보험금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들이 존재해요. 병리검사 결과, 치료과정, 그리고 약간 해석까지 모두 종합해서 대응을 하셔야 억울하게 보험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아는 만큼 또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각질가시 세포종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당하셨다면 진단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리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랑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질가시 세포종과 관련된 보험 문쟁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한 주제였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